그러니까 OLED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요라고 보고 있어요. 수요. 무슨 주식에 대한 수요,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수요, 제품에 뭐든지 대한 수요. 기업을 선택하고 이 기업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수요라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 금리 다 필요 없이 네. 이 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이 기업은 잘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수요가 있는 곳에 맞아요. 실적이 있고 실적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멋진 말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OLED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에서만 지금 OLED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형 TV 같은 경우는 대형 패널은 LG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이 OLED에 대한 수요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노트북도 OLED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태블릿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쪽에 OLED 시장이 열린다라는 건데,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진짜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보냐면 결국은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될 거잖아요.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차 안에서 무언가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디스플레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차에서 운전 안 하니까.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디스플레이가 몇 개가 들어갈 거예요. 뒷좌석에도 이렇게 있어야 되죠. 뭐 보조석에도 있어야 되죠. 메인에도 있어야 되죠. 정말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OLED여야만이 폴더블이 가능하고 롤러블이 가능한 거잖아요. 접어지고, 굽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하려면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전기차랑 똑같은 거예요. 전기차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듯이 모든 디스플레이 화면은 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도기에 지금 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은 이미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BOE라든지 티안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OLED 쪽에 지금 진출해 놓은 상황이죠. 거기에 투자를 더 늘려서 대형 패널까지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삼성하고 LG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올해 한 4조 원 정도? 그 정도 들여가지고 8세대 OLED 생산 라인 증설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밝혀져 있는 상태인 거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뭐 시기라든지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좀 준비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OLED 쪽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움직인 쪽은 LG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이 지금 먼저 움직였죠.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OLED TV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OLED TV가 OLED 패널을 디스플레이한테 다 가져다 쓰기 어려우니 LG 거를 가져다 쓴다고 하더라. 그 공급 계약이 얼마 안 남았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뭐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에덱스 세미콘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지금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물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삼성전자라는 큰 고객을 LG한테 그냥 넘겨주고 그냥 끝낼까?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 가만히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사업을 접는 거 아니면 사업 철수가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이쪽에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캐파를 늘리겠죠. 맞습니다. 이미 가장 큰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같은 계열사의 삼성전자가 LG 걸 쓰겠다라고 한 이상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쪽에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쪽의 밸류체인은 지금 주가가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 쪽에 밸류체인 한번 봐보자. 삼성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밸류체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네. 대표적인 종목이 AP 시스템이 되겠죠. 열차의 장비 쪽. 주가가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보시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럼 AP 시스템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지? 뭐 돈은 벌고 있나? 라는 거 봤을 때 한번 볼게요. 같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하는데 실적을 봤더니 작년에 2021년이죠. 한 600억 정도를 벌었네요. 그죠? 600억 정도를 벌었고 올해도 가이던스는 한 그 정도를 벌 거라고 좀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5, 600억은 영업이익이 꽂히는 회사구나. 당기순이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500억 전후? 이 정도는 꽂히는 회사구나.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다? 3,500억. 그러면 일단 봤을 때 비싼 회사는 아니구나. 그 느낌이 오잖아요. 비싼 회사는 지금 비싼 주가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AP 시스템은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가장 큰 모멘텀을 받거든요. 그 수주가 늘어나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삼성에서도 결국은 투자 소식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AP 시스템도 지금의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지금 남들이 안 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P 시스템하고 또 이제 소재 쪽에서는 이제 덕산네오룩스가 대표적인 삼성 바닥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 보신다라고 하면 아무도 지금 안 보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업체가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는 사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동박적으로. 그리고 이게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유상증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물량 부담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과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맞는데 사실 이 회사는 OLED와 관련된 소재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시가총액에는 동박과 관련된 그런 기업 가치만 평가를 받고 있지 OLED와 관련된 소재 사업은 전혀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마찬가지로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양수 겸장으로 OLED와 2차 전지 쪽으로 양수 겸장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G 쪽도 좋지만 LG 밸류체인도 좋지만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을 준비를 해서 남들이 안 볼 때 우리가 사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는 계속 쏠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책하고 맞물릴 때 좀 시너지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이렇게 막 시장에서 좀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쪽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오늘 어려운 섹터가 좀 의미 있게 좀 올라오나 봤더니 폐배터리 쪽이 의미 있게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폐배터리 활용을 위해서 법제 마련을 좀 마련을 한다. 그러니까 법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이제 폐배터리 쪽이 이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뭐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MPC 뭐 이런 중성주 폐배터리 쪽이 움직이는데 뭐 폐배터리 시장이야 뭐 우리도 잘 아시잖아요. 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덩달아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폐배터리 시장이다. 이거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폐배터리 쪽은 정말 긴 시각을 보셔야 돼요. 당장 뭔가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소라든지 전기차의 그런 5년 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뭐,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폐배터리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올해 3분기에 상장을 하죠.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 올해 3분기에 좀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가 공장 규모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가장 좀 선두에 있는 주자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역시도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자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나기술. 하나기술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기술이라는 회사는 2차 전지 장비를 원래 만드는 회사예요.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상장을 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억은 난다. 상장한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상장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 쪽의 장비를 만드는데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기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작년 11월에 상장했어요. 그때 2차 전지 상장 이름이 기억이 나요. 하나기술. 네. 보시면 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턴키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하나의 제조 공정도 공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지만 배터리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야지만이 이 턴키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기술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국내 배터리 3사한테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고 램퍼스가 이미 찍혀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기술이 지금 개발한 장비가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가 있어요. 이 폐배터리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만 이 폐배터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 검사 장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뭔가 폐배터리를 가지고 왔어. 근데 이거는 쓸 수 없는 폐배터리야. 이걸 뭐 힘들어서 뭐 분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먼저 얘를 쓸 수 있는지, 재활용할 수 있는지 검사하는 게 먼저인데, 이와 관련된 장비를 하나기술이 지금 개발해서 납품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이 하나기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생산시설,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위한 공시도 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캐파가 현재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커집니다. 한 7천억 가량까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캐파 증설되고 기술력 확실하고 신사업인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는,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 하나기술을 좀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폐배터리 쪽에서는 하나기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폐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하셨습니다. 성일 하이테크를 말씀하셨고, 뭐 하나기술 뭐 잘 가지고 계시고, 에코프로 성일을 보고 계시던데 그 종목이 없는데 성일 하이테크로 검색이 안 나와요. 성일 하이텍은 3분기에 상장을 해요. 아직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안 나와. 상장 예정. 상장 예정 기업이군요. 네. 에코프로도 그런 것도 해요? 계열사 중에 그런 게 있나?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폐배터리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걔네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져가서 폐배터리 가져가서 재활용하고 어. 또 썼다가 또 가져와서 또 재활용하고 이게 되기 때문에 가장 그룹사 간의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큰 쪽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